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한 주도 보람차게 보내고 계신가요? 디지털 색채 2 시간의 정훈입니다. 자, 이번 3주에는 디자인의 원리에 대해서 학습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격적인 이번 주 첫 시간의 수업에 앞서서 지난주에 배웠던 내용들 리뷰해 볼 필요가 있겠죠?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디자인의 정의라든가 디자인의 프로세스, 디자인과 관련된 분야, 디자인 영역, 그리고 이런 디자인 관련 분야 영역과 관련해서 디자이너가 미래에는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간략한 내용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디자인 정의, 라틴어 대식의 나라에서 시작돼서 해결하다, 만들어다, 부딪히다 이런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서술적 정의로는 계획, 설계, 형태를 만드는 것, 구조를 체계하는 것 이런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유명한 디자이너 선생님들은 어떤 정의를 내리셨었나요? 사람의 요구와 다양한 영역을 엮는 사회과학이다. 그런 말을 했었고요. 또 최적화하는 행위, 직접 조형 활동이다 라고 전동원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렇다면 정훈 선생은 어떻게 정의를 내렸었나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의도적 행위, 그 과정, 그 결과물까지 모두 디자인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었죠. 디자인 프로세스 한번 살펴봅시다. 디자인뿐만 아니라 사람이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모든 과정이 유사한 그런 프로세스를 거치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는 무엇이 문제인지 먼저 정확하게 규명을 하고 그에 따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탐색하고 그 중에서 가장 최적합한 해결책을 선택을 하게 되겠죠. 이런 문제 규명, 대안 탐색, 해결책 선택 이런 것이 문제 해결 과정 일반적인 프로세스가 되겠고요. 디자인 프로세스 좀 더 디테일하게 살펴본다 그러면은 먼저 관찰을 해서 무엇이 문제인지를 이해를 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표를 규명한 다음에 아이디어를 탐색을 하고 또 이런 탐색된 아이디어 중에서 해결책을 선택을 하는 그런 과정을 진행하죠. 관찰, 이해, 목표 규명, 아이디어 탐색, 해결책 선택. 디자인을 구현하는 것을 중심으로 살펴본다고 하면은 먼저 소비자 욕구가 무엇인지 아니면은 기업 측면에서 어떤 욕구를 발생시켜 줄 것인지 그 욕구에 대한 연구를 한 다음에 그 욕구를 해결할 수 있는 형태, 조형 방향을 생각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어떤 재료를 선택할 것인지 그리고 이 재료를 써서 이 조형을 만들어 나가는데 어떤 기술을 적용할 것인지 이런 단계를 거치게 되겠죠. 욕구 파악, 조형, 재료 선택, 기술 적용 이렇게 4가지 프로세스로 디자인 구현 프로세스를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주 두 번째 시간에는 디자인 영역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먼저 디자인 관련 분야에 대해서 살펴보았었죠. 일단 수직적인 그런 리니어한 선적인 측면에서의 구성 요소들을 살펴본다 그러면은 먼저 이제 공급하는 과정이죠. 개발을 해서 설계를 하고 생산을 하고 그 다음에 유통을 거쳐서 판매를 하고 소비자가 구매를 하고 또 구매한 물품을 사용자가 사용을 하고 애프터 서비스 해주는 그런 모든 과정 속에 있는 관계자들에 대한 고려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디자인을 둘러싼 다양한 분야 측면들이 있죠. 사회적, 인간적, 또 윤리적인 측면들이 있었고 문화적인 측면, 경제적 측면, 기술적 측면 그리고 환경적인 측면까지도 디자인과 관련되어서 고려를 해야 되는 분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디자인 영역 여러가지 기준에 의해서 나눠볼 수가 있겠는데요. 먼저 어떤 욕구를 중심으로 나눠볼 수 있느냐에 따라서 삶에 필요한 프로덕트 그리고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디자인 이런 측면으로 크게 나눠봤었죠. 또 공간 차원으로도 나눠볼 수 있었습니다. 평면을 다루는 것이냐 3차원을 다루는 것이냐 여기에 시간의 개념까지 다 포함된 그런 매체를 다루느냐에 따라서 2D, 3D, 4D 이렇게 디자인의 분야를 디멘전별로 나눠볼 수가 있었고요. 분야와 공간을 서로 교차시켜서 좀 더 세분화된 영역을 살펴봤었죠. 일단 시각, 제품, 환경의 분야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공간의 차원으로서 2D, 3D, 4D 서로 가로축, 세로축 나눠서 다양하게 그 디자인 영역을 살펴봤었고요. 결과물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좀 더 다양하게 디자인 영역이 나눠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 리서치라는 부분, 시장을 조사를 하고 분석해가지고 어떤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되는 인포메이션을 가공하는 그런 과정들 디자인 리서치, 컨설팅이 되겠죠. 이런 분야들과 시각 전달 디자인, 사진, 영상 디자인, 인터랙티브 디자인, 제품, 공간, 섬유, 패션에 이르기까지
결과물, 그리고 결과물이 나오기까지 다루는 툴들에 의해서 디자인의 영역을 세분화해서 나눠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관련 분야, 다양한 디자인 영역 속에서 디자이너는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앞으로의 디자이너는 제너럴리스트이자 스페셜리스트가 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너럴리스트, 다양한 영역의 내용과 역할을 이해하고 있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코디네이터적인, 다양한 영역, 다양한 관계자들을 조화롭게 서로 매칭을 시켜가면서 결과물을 도출할 수 있는 제너럴리스트의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과 함께 해당 디자인 분야에서 고유한 차별화된 기능을 수행하는 그런 스페셜리스트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렇게 지난주에 1교시, 2교시에 디자인과 관련돼서 학습된 내용을 말씀드렸고요. 자, 오늘은 디자인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1교시는 디자인의 목적, 목표 및 기능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서 디자인이 왜 존재하는지, 또 어떤 가치가 있어야 하는지에 대한 이해를 하시는 것이 첫 번째 목표가 되겠고요. 두 번째 목표는 디자인의 목표, 달성하고자 하는 바, 지향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 이해하는 것이 두 번째 목표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목표는 디자인의 기능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3주차의 1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디자인의 목적, 목표, 단어 자체가 유사하기 때문에도 그렇고 개념 자체가 혼동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디자인의 목적, 디자인의 목표 이렇게 나눠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디자인이 지향하는 가치가 될 수도 있겠고요. 그럼 목표라는 건 무엇이냐? 지향하는 바입니다. 달성하고자 하는 것, 이런 것이 이제 목표가 되겠죠. 예를 들어서 공부를 하는 목적이 무엇이냐? 나는 나중에 인류에게 공헌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공부를 한다. 그러면 이것이 공부의 목적이 될 수 있겠죠. 그럼 공부의 목표는 무엇이냐? 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사회복지와 관련된 학과에 입학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그것은 공부의 목표가 된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자, 목적, 추구하는 가치, 존재하는 이유, 이런 것이 이제 목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디자인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저는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4가지로 나눠봤습니다. 개인적인 목적과 기업적 목적, 사회적 목적, 국가적 목적. 개인적인 목적은 무엇인가요? 개인의 필요나 욕구를 충족시켜주고 개인의 삶의 편의, 그리고 질을 향상시켜주는 것이 이제 개인적 목적이다, 이렇게 보았고요. 대부분 디자인은 기업을 통해서 제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 디자인은 어떤 목적을 지니고 있느냐? 기업을 유지하고 운영하고 또 이를 통해서 이익을 창출하는데 기업적인 목적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디자인되어서 사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런 물건은 그 사회에 또 그 문화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자인이 추구하는 목적 중에는 사회적인 목적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가장 기본적인 사회적 목적으로는 일단 풍요로운 삶을 살게 해주는 것이죠. 물질적인 풍요, 편안한 삶을 영위해 주도록 하고, 더 나아가서는 사회 구성원들이 좀 더 편안하게 불편을 느끼지 않고 살 수 있도록 복지를 향상시켜주는 그런 목적까지도 사회적 목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좀 더 넓게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디자인의 목적을 본다 그러면 산업의 성장, 사회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산업 성장의 요인으로서, 그리고 수출을 통해서 국부를 증대시키는 그러한 목적이 또한 국가로 봤을 때 디자인의 목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디자인의 목표, 지향점, 달성하고자 하는 가치가 무엇인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일단 아주 기본적으로 디자인을 하는 디자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 디자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제품이 됐건 어떤 상품이 되었건 그 상품의, 그 제품의 고유한 기능과 미적인 가치, 미를 조화시키는 것, 그 미의 가치, 그리고 효용, 기능이라고 하는 효용 가치를 극대화하는 것이 디자인의 목표라고 볼 수가 있겠죠.
form follows function이라는 말을 루이스 설리반 선생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형태는 기능을 따른다. form follows function. 기능주의적인 사고죠. 이런 사고가 알려주는 것은 형태를 통해서 기능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런데 너무나 기능적인 측면에 오리엔티드 되다 보면은 미적인 요소를 상실하게 되는 그러한 우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디자인 명품 중에 하나로 뱅앤올슨 이런 제품들이 있죠. AV 기기로 유명한 업체 뱅앤올슨. 이 업체의 제품들을 보면 기능을 하는 그 인터페이스 부위가 어디에 있는지 제품 본체에서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만큼 불편하다는 얘기죠. 하지만 디자인적으로 봤을 땐 굉장히 깔끔합니다. 이런 기능적인 요소는 제품을 쓰다 보면 익숙해지게 되겠죠. 어느 정도는 미적인 가치, 깔끔하고 기하학적으로 딱딱 떨어지는 멋있는 디자인을 위해서 어느 정도는 기능적인 부분이 저하가 되는 것을 감수를 하는 것이죠. 디자인을 위해서. 이를 통해서 디자인 명품이라는 가치를 또 획득을 할 수 있었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능과 형태 이 둘 중에 어느 한쪽에 치우치다 보면은 다른 한쪽이 약화되거나 그 가치를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태와 기능은 서로 적절히 어우러져서 그 가치가 서로 극대화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취하는 것이 디자인의 목표가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form follows function. 형태는 기능을 따른다. 이 말은 현대에 와서는 형태는 인간의 편의, 사람을 편리하게 해주는 그런 방향이라는 의미로서 새롭게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디자인의 목표도 좀 세분화해서 나눠봤을 때 디자인 행위로서의 목표, 그리고 디자인의 공통된 다양한 디자인 분야의 공통된 목표로서의 공동 목표가 있을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디자인의 목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디자인 행위의 목표는 인간의 표현력과 기술력을 개발하는 것이죠. 그리고 다양한 디자인 분야의 공통적인 목표라면 앞서 설명드린 기능과 아름다움의 조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디자인의 가장 포괄적인 최종 목표는 그렇습니다.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 그래서 사람의 행복, 인류의 행복을 증진시키는 것이 디자인의 최종 목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이제 디자인의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이제 디자인의 기능은 그 보는 관점에 따라서 아주 폭넓은 그런 관점의 기능이 있을 수가 있겠고요. 좀 더 세분화된 그런 관점의 기능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사물의 역할과 디자인의 기능이라든가 실용적 기능, 미적 기능으로 나누는 것, 그리고 포괄적 기능, 이런 것은 서로 연관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기준으로 기능을 나누는 것이냐에 따라서 서로 다르게 볼 수 있다는 얘기죠. 먼저 사물로서의 역할과 또 디자인의 기능을 살펴본다 그러면 좁게는 그 제품, 그 상품의 고유한 기능이 우선될 수가 있겠죠. 예를 들면 오디오다 그러면은 음질이 깨끗해야 되고 작동하기가 쉽게 되어 있어야 하고 뭐 이런 자체의 고유한 기능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제품이 제품 자체로서만 스탠드얼론 독립적으로 쓰여질 수도 있지만 전체와 함께 조화를 이루면서 쓰여질 수가 있겠죠. 예를 들면 오디오가 단순히 오디오뿐만이 아니라 다른 AV 기기들, DVD 플레이어나 TV, 컴퓨터까지 서로 컴포넌트식으로 연결이 되어져서 그 활용성이 증가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더 폭넓게 본다 그러면 전체 제품이 있는 공간에서의 역할, 인테리어적인 요소라든가 그런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까지 고려해서 전체에서 맡은 역할까지 디자인의 기능으로서 고려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용적 기능과 미적 기능이 있을 수가 있겠죠. 아주 단순한 얘기라고 볼 수 있겠는데 말씀드린 대로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달성하고자 하는 효용 가치가 될 수 있겠고요.
미적인 가치라는 것은 아름다움, 그리고 이런 아름다움을 형성하는 형태, 색상, 그리고 감성적인 요소, 감각적인 요소, 이런 것들이 이제 미적 기능을 하는 요소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렇게 디자인의 기능은 기능을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조형적인 요소를 기능에 적합하게 어우러지게 하모니, 조화를 이루도록 함으로써 미적인 가치를 부과시키는 것이 또 중요한 기능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포괄적 기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형태와 기능,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고 조화롭게 잘 갖추어진, 그래서 보기도 좋고 쓰기도 좋고 감성적인 측면의 가치도 만족시키면서 기능적인 효용가치까지 잘 만족시키는 그런 전체적인 기능, 이것이 이제 포괄적 기능이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보기에도 즐겁고 사용하기에도 편리한 형태. 또 디자인은 기능에 따라서 실질적 기능, 상징적 기능, 여러가지 디자인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가치를 나눠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디자인의 기능은 그 기준이 되는 핵심적인 실제적 기능, 효용가치를 전달해주는 기능과 사회적 변화에서 출발해서 상대적 개념으로 발전한 개별적인 다양한 기능이 섞여진 복합체로 같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기능이 여러 가지 요소들, 요인들을 전반적으로 고려해서 전달해주는 포괄적 기능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양한 기능, 이제 복합 기능이라고 전 페이지에서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러면 복합 기능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인간을 위한 디자인으로 또 이 디자인계의 구루라고 이미 설명을 드렸던 이 빅터 파파네 선생님께서 디자인의 복합 기능을 언급을 하셨는데요. 6가지 복합 기능이 있습니다. 어떤 기능이냐 하면 어떤 방법으로 디자인을 구현할 것이냐, 이것의 용도는 무엇이냐, 또 채우고자 하는 가치, 이게 왜 필요한 것이냐의 필요성, 그리고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이것들을 잘 조합을 시킬 것인가 하는 텔레시스, 그리고 아름다운 가치, 제품을 통해서 무엇을 연상시킬까 하는 이런 연상까지 이르기까지, 이렇게 6가지 기능을 디자인의 복합 기능이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이 내용들 살펴보도록 하죠. 자, 먼저 방법이라고 하는 것, 재료와 도구, 공정과 상호작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재료를 유효적절하게 사용하는 것, 이거는 디자인된 제품을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라 디자인을 해나가는 그런 방법이 되겠죠. 어떤 식으로 제품, 상품, 기능을, 효용가치를 주는 이 상품을 만들어낼 것인가 하는 그런 방법의 문제고요. 용도는 쓰임새죠. 이 제품의 쓰임새, 그 쓰임새가 의도하는 바와 적합하게 이루어지는가, 그런 문제고요. 필요성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단순히 기능으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능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이냐, 사회적으로 봤을 때, 또 인간의 생활 측면에 봤을 때, 인류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이것이 정말 필요한 가치 있는 제품이냐라는 그런 여부, 이것이 바로 이제 필요성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텔레시스란 무엇인가요? 어떤 특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자연이라든가 사회의 여러 작용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목적하는 바를 잘 달성할 수 있도록 실용화하는 그런 것을 이제 텔레시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연상, form follows function, 어떤 형태를 통해서 기능을 이해하도록 하고 기능에 대한 어떤 영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기능에 대한 또 힌트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제품이 제품 자체의 고유한 기능을 형태로서 알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것이 이제 연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미학, 아름다움이죠. 색상이 될 수도 있고 형태가 될 수도 있겠고요. 보다 아름다운 미적인 가치를 창조해내는 것, 이것이 또한 복합 기능 중에서 미학적인 부분의 기능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6가지라서 페이지 지나고 나면은 여러분들 6가지 복합 기능이 뭐였는지
잘 생각 안 나실 수 있겠죠.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외우십시오. 머리 깎는 방, 미용방에는 말하는 연필이 있네. 미용방 틀연필. 이렇게 앞자리들 외워두시면은 복합기능은 미용방 틀연필이다. 이합과 용도와 방법과 텔레시스, 목적이죠. 그리고 연상, 필요성, 이런 6가지 기능이 있다. 이렇게 숙지를 하실 수가 있겠죠. 라바라는 분이 또 이제 그 디자인의 기능을 상품을 놓고 봤을 때 이 상품이 어떠한 기능을 하느냐를 중심으로 나눠봤는데요.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기능적인 부분이죠. 효용가치. 이것이 바로 실제적인 기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심미적인 기능, 아름다움의 기능, 그리고 이것이 상징하는, 무엇을 상징하는지에 대한 그런 기능을 할 수 있겠죠. 예로 본다면 실제적인 기능, 이동하는 도구로서의 역할을 충실하는 자동차, 소형차라든가 버스라든가 이런 가장 핵심이 되는 기능을 중심으로 해서 디자인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제품들이 있죠. 실제적 기능이 중심이 되는 제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적 기능, 아름다움, 소비자가 추구하고자 하는, 그리고 소비자의 마음에 꼭 드는 미적 가치에 부합하는 그러한 제품들, 미적인 기능 필요하겠죠. 그리고 그 제품을 소비하는 사람의 지위, 스태튜라고 하죠. 스태튜, 지위를 나타낼 수 있고, 아니면은 나의 개성은 이런 거야. 내가 가진 개성을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이런 상징적인 기능도 디자인을 통해서 구현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라바식 분류는 실제적인 기능, 기능적인 부분, 그리고 미적인 부분, 미적 기능, 그리고 이러한 기능들이 합쳐져서 자아를 표현할 수 있고 또 자신의 스태츄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상징적인 기능까지 포함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 배운 내용들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디자인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추구하는 가치라든가 존재 이유라고 얘기가 될 수 있다 말씀드렸었죠. 개인적인 목적은 개인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것이다. 그리고 기업의 입장에서 봤을 땐 기업을 유지하고 이익을 창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볼 수 있었고요. 사회적인 측면으로 봤을 땐 풍요로운 사회, 그리고 구성원들의 복지를 향상시키는 그런 것이 이제 사회적 목표가 될 수 있다 말씀드렸고요. 국가적 측면에서 봤을 땐 국부를 창출하는, 국익을 창출하고 국부를 창출하는데 디자인의 목적이 있을 수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디자인의 목표, 지향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먼저 디자인을 하는 사람으로서 그 행위의 목표는 표현력 그리고 기술력을 개발하는 것, 디자인 행위의 목표가 될 수 있겠고요. 디자인 각 분야를 봤을 때 각 분야의 전체적인 목표로 삼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기능과 아름다움의 조화죠. 효용 가치와 미적인 가치를 잘 조화시키는 것, 이것이 이제 공통된 디자인 분야의 모든 디자인 분야의 공통된 목표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러한 디자인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것, 인간의 행복 증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디자인의 기능에는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서 그 기능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 먼저 고유 기능과 전체 일부로서의 기능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실용적 기능과 미적 기능, 효용 가치를 달성하는 그런 기능과 미적인 욕구에 대한 충족을 시켜주는 그런 미적 기능이 있다 말씀을 드렸고요. 포괄적 기능, 실질적 기능, 상징적 기능, 미적 기능,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기능들을 포괄하고 있는 그런 포괄적 기능이 있다. 그리고 복합 기능, 빅터 파커네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죠. 예, 미용방 텔연필 있습니다. 라바식 분류, 실제적 기능, 미적인 기능, 그리고 이를 통해서 어떤 자아를 발현시키거나 내가 어떤 사람이다라는 개성을 보여주거나 스태츄까지 보여줄 수 있는 상징적 기능, 이렇게 세 가지로 라바라는 분이 분류를 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디자인의 목적, 목표, 기능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제 디자인을 왜 해야 되는지, 그리고 디자인의 기능, 어떤 부분을 고려를 해가면서 디자인을 해야 되는지 감을 잡으셨죠?
그럼 다음 시간에는 디자인에 영향을 미치고 또 디자인하기 위해 필요한 그런 디자인의 조건에 대해서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고 이따 뵙도록 하겠습니다.